누가 봐도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긴 이들, 감정에 휘둘린 끝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잊을 수 없는 장면들. 여러분은 오늘도 괜히 찜찜해지는 얘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듣고 나면 머릿속에 오래 남을지 모릅니다. 생각할수록 섬뜩하고 알수록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 너 유흥업소 다니지? 끝없는 폭언, 칼을 든 15세 딸. 욕설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A양은 엄마에게 매일같이 CX년, KX 같은 년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8시간, 길게는 일주일 내내 이어지는 폭언 속에서 A양은 방 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녀가 방 문을 닫으면 엄마는 문 앞에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오전 8시 40분. 술에 취한 어머니 B씨는 다시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전날 새벽 4시에 멈췄던 폭언이 겨우 4시간 만에 다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폰 정지해버린다는 말에 A양은 무너졌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의 욕설은 점점 거칠어졌고 A양은 부엌에서 칼을 들었습니다. 잠시 두려움에 칼을 내려놓았지만 다시 눈에 들어온 어머니의 얼굴은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A양은 칼을 들고 어머니를 등 뒤에서 껴안은 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그 순간 마침 집에 있던 할머니가 사건을 막아섰습니다. 인천지법은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신과 치료와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됐습니다.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자칫 생명을 잃었을 수 있는 무거운 죄지만 A양은 수년간 정서적 학대를 받아왔고 이 사건을 계기로 모친이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가정은 과연 아이에게 안전한 공간이었는가? 두 번째 사건. 관 속에서 다시 숨을 쉰 88세 노인. 사망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에 눕히던 순간 그녀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체코풀젠에 살던 88세 할머니는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구조대를 불렀고 검시관이 도착해 사망을 판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장례뿐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장례업체 직원이 관에 시신을 옮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살아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다시 도착했고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중태지만 생존은 확인됐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관 안에서 숨을 쉰다니 믿기지 않는다. 경찰은 검시관의 과실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검시관이 소속된 검시회사는 사과문을 냈고 수십만 건 중 3차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 속에서 숨을 쉰 사람, 이 이야기가 현실이라 믿기 어려운 분들, 지금 체코를 검색해 보십시오. 진짜입니다. 세 번째 사건. 골목길을 질주한 승용차. 운전자는 수면제 먹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에서 차가 비틀비틀. 갑자기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다시 벽을 박았습니다. 운전자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술 냄새도 초점도 없었습니다. 서울의 한 골목길. A씨는 비틀거리는 운전 끝에 사고를 냈습니다. B씨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결국 충돌했고 사고 후 A씨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결국 B씨가 막아서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는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 멍한 행동, 기억도 나지 않는 사고. 혹시 마약? 경찰은 그를 의심했지만 마약도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수면제였습니다. 처방약을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은 결과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경고합니다. 처방약이라도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처벌 대상이다. 당신이 먹는 약이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사건. 전 여친 보고 싶어서 그 친구를 납치한 50대 남성. 사랑이 집착이 되면 이성은 사라집니다. 50대 중국인 A씨는
전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연락을 끊었고 대신 그녀의 친구 B씨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A씨는 기다렸습니다. 안산의 한 주차장에서 B씨를 기다리다 그녀가 차에 타는 순간 조수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흉기로 위협하고 차를 빼앗고 그녀를 납치했습니다. 이후 그녀에게 폭행을 가하고 기절시키며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강요했습니다. 다시 만나자. 하지만 그 감정의 끝은 범죄였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했고 도주 중 담벼락을 들이받은 A씨를 체포했습니다. 감정은 자유지만 행동은 책임져야 합니다. 5번째 사건. 아이돌 남친 협박한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 유포할 거야. 연인과의 이별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그 끝에 한 여성은 아이돌의 미래를 파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여성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아이돌 B씨와 교제했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성관계 영상을 무기로 들었습니다. 영상 다 올릴 거야. 너 군대나 가라. 아이돌 끝났어. 심지어 SNS 계정을 만들어 협박 메시지를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 청소년 기관 4년 취업 금지까지.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성관계 영상으로 상대를 위협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하지만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관계는 끝났지만 영상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칼이 되어 돌아올 줄 그녀는 몰랐던 걸까요? 사람이 가장 무서울 때는 언제일까요? 분노에 휘말렸을 때? 사랑을 집착으로 착각할 때? 아니면 감정과 이성을 분리하지 못할 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속 인물들은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아프고 때로는 씻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수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렇게 누군가의 삶을, 가족을, 심지어 법과 윤리의 경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괜히 찜찜해지는 얘기. 그 이름처럼 오늘도 마음 한켠이 찜찜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어둠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